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에 실시됩니다. 수능이 약 한 달 정도 남은 시점, 수험생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국어 영역, 경기 풍무고등학교 교사 고uk제. 늘 변화와 성장을 생각하며 생활하는 너라면 그냥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듯하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학습을 마무리하는 게 좋은지 생각할 때 운동선수 김연아와 펠프스의 말이 떠올랐다. 그냥 하는 거지. 무슨 생각을 해? 부사는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품사다. 아마 대부분의 부사가 어떤 정도만큼을 담고 있어서겠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고수였던 김연아와 펠프스는 자신이 하던 일을 그냥 계속한다고 했다.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6월 모의평가 이후 수능 난이도 점검이 있었다. 수능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들린 소문은 예비 수능 응시생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수능은 어떻게 바뀌는 걸까? 고난도 문제가 사라지고 쉬워질까? 수능이 쉬워진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쉬울까? 재수생들은 더 많이 유입된다고? 온갖 질문을 사회에서 대신 해주었지만 답변은 구하기 어렵다. 그러니 어찌하겠는가? 그냥 준비할 수밖에. 나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독서에서 고난도 문제를 출제했던 경향은 이제 문항 문법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EBS 연계를 높이면서 익숙한 지문을 낸다는 말도 있다. 그래도 난도 조절을 위해서 길이가 늘어날 것이라 추측하기도 한다. 문학 영역에서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작품의 정보를 선택지의 정보와 연결하는 방법으로 난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수능 유형의 변화로 독서 지문 길이는 지금처럼 짧게 유지하되 세트 문항이 많아졌을 때 적절한 시간 배분이 필요할 수 있다. 어쩌면 현재의 독서 지문에서 길이가 한 문단 정도 길어지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다. 그에 따른 문제의 깊이도 달라질 것이다. 최근에는 문학 영역에서도 지문과 선택지 사이를 오가면서 정보 연결을 묻는 형식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지문 보고 선택지 보고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본문 안, 밑줄이 많고 그에 맞는 설명을 찾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 쉬운 기본 개념이 적용된 부분을 작품 전체 안에서 찾아내는 질문도 있다. 이제는 작품의 주제만 알면 풀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감에 의존해서 풀기보다는 본문과 선택지를 비교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풀리는 문제다. 작품마다 보기가 제시되고 있다. 보기는 같이 묶인 작품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된 개념을 서술한다. 작품과 보기의 내용을 연결하고 작품의 내용을 해석하는 선택지를 분석하자. 선택지는 묶인 작품 각각에 대해 질문을 배분하여 서술한다. 선택지의 앞과 뒤 내용을 나누어 사실관계를 파악하자. 문법에서도 난도 조절을 위한 출제는 가능하다. 언어와 매체는 남은 시간, 응용 문제보다 기본 문제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자. 기초 개념과 본질로 접근하면서 수능의 체감 난이도를 낮추려 할 수 있다. 적용 사례와 예시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갖자. 화법 가장문은 어렵다기보다 길다. 가능하다면 시간 배분을 줄일 수 있는 속도를 가져보자. 마무리 모의고사를 풀어보며 유형의 변화에 대비하자. 평소에 잘하는 영역부터 풀자. 익숙한 것을 먼저 풀자. 조금 어렵다는 문제는 표시한 후에 나중에 풀어도 된다. 그 표시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이 다 한다.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었을 때 표시한 문제의 시간을 배분하여 다시 풀면 된다. 천천히, 그러나 속도가 밉게 풀자.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 예측하지 말고 자기 흐름대로 열심히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다. 차분하게 지금 앞에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다. 그 다음은 나중에 생각할 문제다. 한 달 남았다. 움직이는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힘과 동일한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하여 물체의 속도가 변화하게 된다. 우리 모두 수능을 준비하면서 꾸준히 속도에 가속도를 더해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힘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힘의 유지이다. 여기에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몸에 배인 학습 루틴이 더해지는 것. 특별한 것은 없다. 해왔던 대로 그냥 할 뿐이다.
수학 영역 부산과학고등학교 교사 권종호. 바야흐로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남은 한 달은 수험생에게 중요한 시간이지만 자칫 아무런 계획 없이 시간을 허비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맞는 학습 계획을 꼼꼼히 세워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시행 기본 계획의 출제 원칙에 따르면 수학 과목 역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중요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도록 출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킬러 문항에 대한 이슈로 인해 초고난도 문항은 줄어들고 개념과 원리 위주의 중난도 문항이 다수 출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부작정 문제를 풀기보다는 주어진 문항의 핵심 요소에 따라 문항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원리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고민한 후 문항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마찬가지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영역 및 과목별 문항수 기준으로 50% 수준으로 연계하고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이나 그림, 도표 등의 자료 활용, 핵심 체제나 논지의 활용,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등으로 문항이 간접 연계될 예정이므로 수능 연계 교재에서 틀렸던 문항이나 개념이 헷갈리는 문항은 오답 노트를 통해 개념을 바로잡거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2년간의 수학 영역 문항을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중난도 문항을 기준으로 초고난도 문항과 아주 쉬운 문항의 비율이 낮아졌다. 단순 계산 및 이해 위주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문항이 줄어들고 수학의 기본 개념, 원리 법칙을 적용하여 해결해야 하는 중난도 문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만큼 수학적 개념에 기반하여 원리 등을 적용하는 문항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부담 완화를 원칙으로 선택 과목 수가 증가하고 절대평가 시행 영역이 확대된 2022학년도 수능부터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해소하기 위해 공통 과목의 문항의 난도가 올라가고 선택 과목의 난도는 낮아졌다.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에 해당되는 수학일과 수학이 과목에서 변별력을 판별하기 때문에 공통 과목에서의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며 자주 출제되는 기출 유형에 익숙해질 필요성이 있다. 특히 수학 영역의 표준 점수 산출 방식에 따라 두 수험생의 선택 과목이 같다면 조정 과정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배점 비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배점 비율이 큰 공통 과목 원점수를 높게 받은 수험생의 최종 표준 점수가 공통 과목 원점수를 낮게 받은 수험생에 비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공통 과목에서의 정답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점수대와 관련하여 수학 영역 학습법을 살펴보자. 수학 영역에서 상위권 학생들은 수학 영역의 내용 요소를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계산 실수나 풀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 전략을 잘못 세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것이 고득점을 받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풀이 전략을 이용하여 자신의 풀이법을 교차 검증하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6월 및 9월 모의평가를 토대로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시간대별 문항을 점검해보면서 평소 자신의 문제풀이 속도와 비교하여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중위권 학생의 경우 현재 헷갈리는 문항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헷갈리기 마련이다. 중위권 학생은 문제 하나하나가 소중한 만큼 지금 헷갈리는 문항을 확실히 이해하고 개념을 정리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오지선다형의 경우 9번부터 15번까지 4점 문항이 출제되는데 4점 문항을 풀다가 중간에 막히는 경우 어려운 문항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아는 문항부터 풀이해야 한다. 하위권 학생의 경우 쉬운 2점, 3점 문항은 반드시 맞춘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려운 문항을 풀기보다는 쉬운 문항을 기출문제 위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유형을 숙지해야 할 것이고 가장 자신 있는 문항부터 차근차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기본 개념만 알고 있어도 쉽게 풀리는 문항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에 따른 교과서 문항 연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공통적으로 두 차례 실시되는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기존에 있었던 계산 실수, 문항별 시간 배분 등 6월 및 9월 모의평가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시기에 따라 학습법도 달라져야 한다. 만약 수시 전형에 주력한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너무 어려운 문항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감하게 어려운 문항을 포기하고 나머지 문항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원리 위주의 학습법을 세워야 한다. 만약 정시 전형에 주력한다면 고득점을 받아야 하므로 문항별 점수에 따른 시간 배분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근 3년간의 기출문제 등을 확인하면서 자주 등장한 유형의 문제들을 복습하여 어떻게 응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문항에 따른 적절한 학습 방법 수립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수학 영역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법 및 전략을 세워 실천한다면 한 달여 남은 수능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급해하지 말고 꼼꼼한 계획 수립만이 고득점의 비결임을 명심해야 한다. 영어 영역 서울 선덕고등학교 교사 김한수. 수능이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다. 수험생들은 많이 긴장하고 있을 시기인데 이때일수록 자신감을 잃지 않고 시간 관리를 잘하며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걱정만 하다가는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하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1등급은 5.74%, 2등급 13.83%, 3등급 18.33%였고 9월은 1등급 15.97%, 2등급 19.08%, 3등급 20.10%였고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1등급 7.83%, 2등급 18.67%, 3등급 21.75%였다. 보통 수능은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의 중간 정도 난이도로 출제되는데 2023학년도에는 다소 난도가 있게 출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2월의 경우는 1등급 7.62%, 2등급 14.95%, 3등급 21.81%로 작년 수능과 비교하면 1등급, 3등급의 인원은 비슷하지만 2등급의 인원이 많이 줄었다. 빈칸 완성 어법, 어휘, 문장 넣기 등 높은 오답률을 보이는 유형 문항에 준비가 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는 어려운 시험이었다. 남은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가 중요하다. 수능에서 EBS 교재 연계율이 50%로 낮아지고 간접 출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연계 교재 공부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하지만 EBS 연계 교재를 활용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 간의 연계 체감률은 상당히 다를 것이다. 아직 연계 교재를 모두 풀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변별력을 가르는 문항들은 비연계 문항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지문을 접하여 주제와 소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휘력도 다시 점검해두자.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휘집이나 EBS 연계교재 어휘집 등을 빠르게 확인해서 잊어버린 뜻을 다시 확인하자. 그리고 주제 찾기, 제목 찾기, 빈칸 완성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등 고정적으로 나오는 유형에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빨리 보완하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대충 읽고 지나가면 안 된다.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면서 독해해야 수능에서도 실수를 하지 않는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다. 급하게 서두르면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자신감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 풀기.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시간 배분을 위해 반드시 할 것을 권한다.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추어 풀어보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시간 배분과 자신 있는 유형부터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상위권 학생은 고난도 유형의 문제만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 기본 어휘와 해석 능력이 잡혀있는 수험생의 경우에
1에서 2등급 유지를 위해서도 꾸준히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위권 학생은 연계교재 변형의 모의고사 혹은 기출문제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어려운 것, 새로운 것보다는 아는 것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계교재를 풀었으면 내용은 익숙할 것이고 변형된 형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연습을 할 수 있으니 도움이 될 것이다. 기출문제도 독해 문제집에 자주 나오고 연계교재에서도 일부 다루었기 때문에 내용은 익숙하다고 본다. 하위권 학생은 우선 EBS 연계교재에 나오는 미니 모의고사와 수능 완성의 실전편부터 시간에 맞춰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가장 잘 풀 수 있는 문항부터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려운 빈칸 완성,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문법 문제 등은 나중에 풀고 독해가 비교적 잘 될 수 있는 유형부터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취약한 부분 보완하기. 평소 모의고사를 보면 잘 틀리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보완해야 점수가 상승할 것이다. 이 부분은 유형별로 된 기출문제를 풀면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듣기 평가 꾸준히 연습하기. 2023학년도 수능에서 듣기 영역의 난도가 상승했다고 평가를 한다. 이는 수험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수치 계산이나 일치 여부 등의 문제, 많은 문제의 선택지도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실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꾸준히 듣는 연습이 필요하다. 수능 시험 전날까지 듣기 평가는 계속 연습해야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 네 번째, 연계교재 다시 보기. 연계교재의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간접 연계 방식으로 출제된다. 주제나 소재, 본문에 사용된 어휘 등이 연계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다. 매일 30분 정도 투자해서 독해 감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마지막까지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능 당일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성적을 올리는 기본이다. 시간이 없다고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충분한 잠을 자야 한다. 너무 잠을 줄이면 면역력이 낮아져 감기에 걸리기 쉽다. 규칙적인 잠을 자고 중간중간 운동도 하면서 수능을 준비하자.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